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최병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이 운영하던 쉼터가 뭐 여러 개 있었죠. 사실상 운영하던 쉼터가. 그 중에 마포 연남동 쉼터. 그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어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극단적 선택은 6일 밤, 오늘이 8일이죠. 밤 10시 35분쯤 경기도 파주의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알려진 것은 어제 6월 7일 오후에 알려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남동 쉼터 소장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그냥 기자를 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은 뭐 검찰 소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뭐 기자들한테 취재 때문에 시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자, 검찰 소환, 뭐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안하긴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거나 또는 잘못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검찰 소환을 불안할 이유 없습니다. 검찰이 뭐 무슨 아주 옛날처럼 뭐 옛날에도 뭐 그런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모르지만 경찰에서는 한번 있었던 것이 드러났었죠. 뭐 고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검찰에 소환된다고 해서 긴장이 되기는 하겠지만, 뭐 고문 같은 걸 두려워해서 미리 극단적 선택을 한다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은 약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연남동 쉼터 소장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윤미향 의원한테 있고, 그 다음에 정 의원과 정대협의 어떤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이 유용을 했느냐 횡령을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윤미향 의원과 개인적인 연관계로 해서 마포 쉼터에 소장을 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가 60세 정도 되던데, 60세 정도 되면 그런 것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렇다면 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검찰 아니라 뭐 어디서 불러도, 국회에서 불러도, 카메라가 들이닥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소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취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사나 기자나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권한이 다르죠. 검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가서 뭐 계좌를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기자는 그냥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저런 거 있었습니까? 뭐 윤미향 의원이 지난번에 뭐 개인 계좌로 뭘 모금했던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다른 돈은 섞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돈을 빼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뭐 이런 걸 기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답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기자가 거기에 우회를 가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뭐 정말 아주 무슨 조폭 같은 기자가 있기 전에는 그런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기자 취재에 시달려서, 아니 기자가 취재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 윤미향 의원은 지금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윤미향 의원이 추도사를 올렸더군요. 평화의 우리 집 쉼터 소장을 애도하는 추도사를 올렸는데 1161자 분량, 그럼 원고지 5.8장 200자 원고지로 이 정도 분량인데 뭐 제법 긴 분량이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검찰은
들이닥친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향해서는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를 해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론이 언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까? 마포 쉼터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한 적 없습니다. 안성 쉼터에 대해서, 그것도 안성 쉼터와 윤미향 의원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를 주변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산,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또 헐값에 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했죠. 그럼 뭐 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언제 마포 쉼터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자 소굴이냐 했습니까? 사건 호도고요. 더군다나 언론이 이분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뭐 그 일조를 했다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다. 언론은 마포 쉼터를 범죄자 소굴인 양 얘기한 적 없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안성 쉼터다. 안성 쉼터. 그거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추도사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검찰을 향한 부분, 언론을 향한 부분, 이거는 핑계대기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뭔가 많이 지금 쫓기는 듯 싶은 느낌을 저는 이 대목에서 받습니다. 아, 검찰과 언론, 이 사회의 파수꾼, 검찰과 언론을 두려워하는구나. 왜? 본인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 여기부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분의 손모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가장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손모 씨의 개인 계좌를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모으는데 윤미향 씨가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윤미향 씨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정의연 또는 정대협과 윤미향 씨가 본인 주장으로 2014년부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2012년 나비기금 모금할 때부터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혼용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자 윤미향 씨는 2012년 나비기금 모금했던 그 계좌, 개인 계좌는요, 나비기금 전용 계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할 수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용 계좌라면, 아니, 법인 계좌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 계좌를 전용 계좌로 쓰면 되는데 왜 개인 계좌를 전용 계좌로 쓰느냐? 전체를 다 횡령하려고 했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인 계좌 놔두고 왜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을 2012년에 모집했느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 사실을 2014년부터라고 주장을 하다가 2012년이 들통이 나니까 그거는 전용 계좌다. 전용 계좌를 왜 윤미향 개인 계좌로 씁니까? 이것도 해명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손모 씨의 개인 계좌를 또 모금 계좌로 활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본인 개인 계좌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계좌도 그 수많이 있는데 왜 또 손모 씨 이름까지 빌려서 후원금 계좌로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2017년 4월 달에 제가 썸네일에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4월 달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인 이순덕 할머니가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손 씨의 개인 계좌를, 이 손 씨는 이제 연남동 쉼터입니다.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조의금을 보내달라 이거죠. 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 오후라고 그랬죠. 7일 오후.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그 글이 계속 남아있으면 뭔가 불편하니까 누가?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하거나 또는 조의금, 성금 이런 거를 모금한 계좌는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와 정의연, 정대협의 법인 계좌와 그리고 이 손모 씨 계좌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모 씨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또는 조의금을 모금한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이 윤미향 의원과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 공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공유는 제가 보기에 그게 떳떳한 것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거를 손모 씨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윤미향 의원이 2017년에 계좌를 올렸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언니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윤 씨를. 그러면은 손 씨를 내가 언니 계좌를 이렇게 조의금 계좌로 뭐 이만저만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뭐 그때야 뭐 들러댔겠죠. 뭐 당장 내 개인 계좌도 지금 뭐 그동안에 너무 뭐가 많이 쌓여 있고 뭐 정대협 또는 정의연 법인 계좌도 뭐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언니 계좌를 좀 빌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아마 본인이 동의를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윤미향 의원과 이 손 씨가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계좌, 법인 계좌 혼용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됩니다. 아마 본인도 연남동 쉼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가 혼용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도를 보고 충분히 알았을 터이고, 그런데 내 개인 계좌도 혼용됐는데?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검찰의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냥 정직하게 내가 검찰에 가서 윤미향 의원이 왜 이러이러한 걸 언제 빌려달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윤미향 의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 원인, 이것은 이 개인 계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원인 제공을 결국 누가 한 겁니까? 결국 윤미향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지금 검찰과 기자한테 오히려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손 씨와 윤 의원의 관계는 2019년 1월 11일에 윤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군요. 2003년 위안부 쉼터 전담 활동가를 찾으며 사연을 올리고 기다리기를 수개월 반복하다가 2004년 5월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손모모 씨다. 그런데 이 게시글 하고 손 씨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손 씨는 3개월 사이에 3번의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무슨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3번째 사표를 받던 날 윤미향 의원이 목 놓아서 울면서 붙잡았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윤미향 의원의 게시글 2019년 작년 1월 11일 게시글과 그 다음에 손 씨 SNS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3번의 사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납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윤미향 의원이. 그 부분이 또 무엇인지, 이거는 또 개인 계좌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 이거는 그거대로 이제 다뤄야 할 것이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검찰과 기자들의 얘기보다는 아마도 이 정대협 또는 정의연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와 손모 씨 계좌가 혼용됐다 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앞으로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